선생님 1차 방정식 배웠는데요. 배웠습니다. 1차 함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방정식은 왜 갑자기 등장하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1차 함수에 활용해서 이 내용을 같이 연결하여 공부를 하였었는데 선생님이 연립 1차 방정식 배우면서 그 뒷부분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뒤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음 시간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단원간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다 따로따로 떼놓고 공부하지 않고 이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합쳐졌다가 분리됐다가 다른 단원과 합쳐졌다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그래요. 연관관계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덧셈이나 곱셈이 중학생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관관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특히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 이 1차 함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죠. 오늘의 키워드 1차 방정식. 지금 1차 함수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저 1차 방정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 녀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지수가 2개가 있는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하고 어떤 관련성을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옳지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또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확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야기했었던 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는 이야기로 1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인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 배울 때 이렇게 생긴 미지수가 2개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때 a나 b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는 a가 0이면 미지수가 1개가 되니까 a, b, c가 상수가 되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를 더 마련해서 가감법이나 또는 대입법이나 등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았죠. 때로는 이렇게 만족하는 x, y 값들이 하나가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거나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또 없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런 것을 배웠었더라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됐나요?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옳지. 요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을 배웠었다. 그러면 그 미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녀석을요. by라고 하는 요 녀석을 한쪽 변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양변을 b로 나누면서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정리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1차 함수의 식으로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m을 뭐라고 하고 기울기라고 하고 n을 뭐라고 하고 y 절편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 형식을 싹 살펴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뭐가 되고요. 옳지.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가 되고 y 절편이 되는 미지수가 2개 있었던 1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1차 함수식으로 바뀔 수 있고 이것은 뭐로 그릴 수 있다?
그래프로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1차 함수가 1차 방정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 이 양쪽을 넘나들면서 간단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킬 수 있겠네. 그렇게 변형시키고 났더니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은 직선으로 그려지는, 즉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직선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 방정식이 그려지는 그래프로서의 의미도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 이거예요.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단추를 맵니다. 됐니?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서 지금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 y에 대한 x의 식으로 정리했더니 1차 함수의 식으로 만들어지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요. 좌표축에 평행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따로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다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런데 보아오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차 방정식. 똑같은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한 개 있어요. x는 p.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자. 그것이 직선으로 어떻게 나타내질까? 라고 한다면 얘는요. 점 p, 0을 지나면서 p, 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이게 진짜 y축에 평행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지금 x는 p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y축, x축 이렇게 얘기했을 때 y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x는 일단 뭐가 되라? p가 되라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x는 p가 되라. 자, x는 p라고 하는 것은 y값은 무슨 점을 갖든지 간에 x값은 p가 되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점 p, 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값이 얼마가 된다고? p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려놓고 났더니 그런 점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이것이 누구하고 평행해? y축과 평행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y축과 평행하고 x축엔 뭐예요? 수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제 외울 것도 없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건 자, 요거 볼게요. 두 번째는 1차 방정식. 요번엔 문자가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요. y는 q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좌표가 뭘 갖든지 간에 y값이 q인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 어디를 지나는 0,q라고 하는 것을 지나는 x축에 뭐한 평행한 이렇게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q점이 여기 있는 요 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q점. 그럼 x좌표가 무엇을 갖든지 간에 y좌표 값이 뭐가 되라? q가 되라.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x축에 평행한. 그럼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는 y축과는 뭐한다? 수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외운다고요? 아니요. x는 p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직선이 y좌표 값이 무엇을 갖든지 간에 x값이 전부 다 p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 y는 q라고 하는 거는 x점의 좌표값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y좌표값이 q가 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놨더니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를 y는 q라고 적고 얘는 뭐라고 적고 x는 p라고 적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라고? x는 p라고. 됐죠? 이 내용이 막 복잡하고 어렵니? 아니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얘기 있죠. 여기에서 y는 q라고 했으니까 y는 0서부터 한번 살펴볼까? y는 0. 뭐라고요? y는 0.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뭔 좌표를 갖든지 간에 y좌표 값이 0이 되라는 얘기지.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들을 모두 다 직선으로 연결시킨 상태죠. 그게 뭐라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x축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반대로 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y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x값이 항상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뭘 나타내?
y축을 의미하는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뜻하는 건지 직접 자기가 그래프 한 번 정도 그려보고 수직인지 아닌지 평행한지 안 한지 그 내용을 적어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거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 뭐가 되게 복잡하네 몰라 그냥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워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별것 아닌 것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살펴보세요.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개념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조금 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랑 이제 정리했었던 거. 앞서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랑 유도를 해보았어요. 그 유도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 B, C가 상수인 것을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1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바꿨더니 y는 자, 여기서 바뀌게 되는 거는 by 그대로 두고 ax, c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x 적을까?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제자들이 쫓아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을게요. by를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꾼 뒤에 양변을 b로 나눴더니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더라.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식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y절편이 얼마가 되는?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그러한 무슨 선이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얘를 1차 함수 그래프로 그렸더니 직선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다.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인데 그것을 1차 함수로 표현한 뒤 그래프로 옮겨 놓았더니 그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지더라. 그래서 너를 뭐라고 한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조건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1차 함수식을 작성했을 때를 기억할 겁니다. 기울기를 주고 y절편을 주었을 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주었을 때, 지나는 두 점을 주었을 때, x절편과 y절편을 주었을 때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울기와 y절편 아는 게 중요하다. 두 점을 알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를 구해놓고 식을 완성하는 중간 단계가 가게 되면 간단한 점을 대입해서 y절편 부분에 해당하는 값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되는 것을 이해해서 자, 그 다음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한 개념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활용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직선에 대한 내용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여러 방면을 통해 살펴봤어요. 각축의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는 것도 보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각축의 평행할 뿐만 아니라 직선으로 그려지는 기울기와 y절편을 갖는 그러한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것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 그 세 개의 직선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그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각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게 되면 직사각형이 그려짐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축과 평행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기울기를 갖는 어떤 직선이 그려지게 되면 옳지. 삼각형이 또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도형이 그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돈을 해보면 이런 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x는 p, y는 q라고 하는 그런 직선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x는 p가 다음과 같이 요점을 p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고 y는 q라는 점이 이렇게 싹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 x는 p와 y는 q라고 하는 것의 교점은 어떻게 되죠? 그래요. 바로 p, q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라 했어? 교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그 직선을 그렸더니 싹 그려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라고 문제가 나오면 중요한 문제의 단서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이 교점에 가 있죠. 왜냐하면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될 것이고 높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직사각형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 알아야 되고 세로의 길이 알아야 돼요. 그럼 그 길이를 알기 위해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만나는 교점은 y좌표 값이 뭐가 나올 때? 즉 이 식에다 y 대신에 q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x값을 찾는 것이 이 x점의 좌표가 되고 그 x점의 좌표에 의해서 이 길이가 구해질 수 있겠지. 수직선상에서의 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을 때? p가 쏙 들어갔을 때 나오는 y의 값을 찾아주면 요 값이 그 값이 되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요 값을 구한다는 건 뭐가 중요한 건데? 바로 이 값에서 q 값을 빼게 되면 밑변인지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나오겠죠. 사실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데서 밑변과 높이만 결정이 되게 되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신 포인트는 그래프로 그려냈을 때 교점의 좌표를 정확히 찾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릿속에서 뭔가를 적당히 또는 대충 연상해서 풀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의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방향, 즉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확히 표시한 뒤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교점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그치, 완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즉석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그런 것처럼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는 정성과 시간과 공을 들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